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5년 된 41살 여자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했으니 20년이 넘었네요.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소스부터 다 직접 만드세요. 식자재 마트에 가면 소스들 통으로 팔고 그러던데 편해 보이기는 한데 부모님들이 소스에 대한, 치킨에 대한 자부심들이 많으신 편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도 장사가 잘 됩니다. 보통은 거의 단골분들이시고 저희 치킨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들은 없어요. 너무 저희 치킨 자랑만 했나요? 그만큼 자부심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마치면 서빙을 도왔고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저도 풀로 같이 일해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인 건지 어쩐 건지 사실 저희는 아이 생각이 없거든요.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고 저희끼리 잘 살자주의라 아직까지도 별 생각이 없어요. 요즘 시국 때문에 홀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배달을 많이 시켜주셔서 큰 타격은 없어요. 오픈하고 지금까지 쉰 날이 손에 꼽아요. 아마 5번 안 될 거예요. 저 결혼식 때 상견례 날 엄마 아프셨을 때 이 정도? 여름에는 많이 더워요. 정말 많이요. 하루 종일 닭튀기다 보면 여기가 치킨집인지 사우나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나름 보람차게 보내고 있어요. 친정, 가게, 저희 집 다 같은 지역이고 시댁은 1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종종 싸우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치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그 은한 명품백 하나도 없어요.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명품백 들고 갈 만한 자리도 없고 매일 치킨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 명품백 있어서 뭐하나 싶죠. 근데 시어머니는 명품백이 20개가 넘어요. 옷도 비싼 것만 입으시고요. 옷이랑 가방, 신발 다 합치면 아파트 하나 사지 않을까 싶네요. 시댁이 잘 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아침만 같이 먹어요.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가게에서 대충 때우고요. 그래서 딱히 집에 돈 들어갈 일도 없어요. 집은 반반씩 장만했고요. 대출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부탁 같은 강요가 시작되었어요. 꼭 일하고 있을 때 전화하셔서는 안 바쁘지? 손님 좀 있냐? 시간 괜찮으면 돈 좀 붙여줘라. 며칠 있다 보내주마. 지금 세일이라 지금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바보야. 아무튼 붙여줘라. 랍니다. 일하다 말고 돈 보낼 시간이 어딨어요. 널널할 때는 보내드린 적도 있었지만 못 보내드리면 돈이 안 온다. 보낸 거 맞냐? 잠깐 시간 좀 내서 보내봐. 급해. 이거 지금 못 사면 비싸게 사야 된다. 빨리빨리 보내라. 뭐 두고 있냐? 랍니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으면 가게로 전화와요. 또로로로로로로롱 치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로로로로로로롱 치킨입니다. 야, 내 전화 피하냐? 시어머니 무시하냐? 너무하네 정말. 빨리 보내. 제가 돈 보낸 것만 1000만 원은 될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대신 남편에게 닥달해서 받아요. 저희는 돈을 따로 관리하거든요. 남편보다 제 수입이 더 많아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중에 또 전화로 또로로로로로로롱 치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로로로로로로롱 치킨입니다. 야, 가방 하나 사야겠다. 내일 가격 오른대.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내일 사면 500만 원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좀 보내봐. 3일 있다가 줄게. 저도 계속 벼르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매번 돈 보내드려도 저한테 안 돌려주시잖아요. 저는 보내드리기가 어렵겠어요. 방구씨한테 달라 하세요. 저 바빠요. 야, 방구는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저도 지금 손님들 많아서 바빠요. 바쁘다면서 전화 받을 시간은 있냐? 안 받으니까 가게로 전화하시잖아요. 그래서 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빨리 보내. 어차피 보낼 거잖아. 아니요. 이제 안 보내드릴 거예요. 전화 끊겠습니다. 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으니까 오늘만 보내봐. 뭘 알겠다는 거예요? 끊을게요. 보낼 거냐? 안 보내요. 시어머니의 부탁인지 강요인지 안 들어준 적이 처음이라 괜히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덥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아무튼 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해서 계속 치킨을 튀기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야, 너 내 부탁 안 들어주냐?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손님도 없구만 왜 바쁜 척하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사돈들은 어디 갔길래 코빼기도 안 비추냐? 손님들이 없는 대신 배달이 많아서 바쁜 건 똑같아요. 엄마 아빠 다 배달 가셨고요. 오늘 바쁘다고? 네, 치킨 많이 팔렸다고? 네. 그럼 돈 좀 보내라. 핸드폰으로 하면 금방이잖아.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치킨 계속 튀겨야 돼요. 바쁜 척 하지 말고 보내봐. 지금 이러는 시간에 보냈겠다. 통장에 돈 없어요. 많이 팔았다며? 카드는 다음 주에 돈 들어와요. 아, 핑계도 많다 참. 현금도 받았을 거 아냐? 이건 가게 돈이에요. 가게 돈이 네 돈이지.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아니 어머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 사장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장이고 이 돈은 가게 돈인데 직원이 가게 돈을 어떻게 뺏었어요? 참 야박하네. 야, 싫으면 싫다고 해. 별 시덥잖은 게 시집와서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니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안 와? 그러더니 치킨 튀기고 있는 제 옆으로 오더니 다 튀긴 치킨을 입에 넣고는 이 맛자가리 없는 치킨을 뭔 맛으로 먹냐? 라더니 치킨을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제 몸에 튀었고 제가 아 뜨거.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덜 익었다. 뭐요? 덜 익었다고. 그게 다야? 할 말 더 없어? 뭐가? 너 왜 반말이냐 갑자기? 이 치킨은 반말이냐? 양이 적다. 뜨거운 기름이 내 몸에 튀었는데 할 말 없냐고. 아따 목소리 보소. 무섭다 야. 할 말 없냐고 물었다. 있어. 돈 좀 보내라. 그때 배달 갔던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쩐 일이세요? 내 사돈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겠네요. 버르장머리가 없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지금 기름 좀 튀었다고 눈 짝 찢어서 날 째려보네 얘가. 방순아, 괜찮아? 방순이가 아니라 날 걱정해야지 뭐래. 아빠, 몸에 기름이 튀었어요. 뜨거워요. 그거 좀 튀었다고 아픈 척하는 거 보소. 흐흐, 깨병 심하네. 그러게 돈이나 보내라니까. 닭 안 익은 거 팔다가 식중독 걸리면 이 집 문 닫아야지. 이딴 걸 팔면 어째? 그 순간 저는 아빠에게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던 치킨 소스를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웃어? 야,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웃어? 웃음이 나와? 미안하다, 괜찮냐, 안 뜨겁냐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좀 보내라고? 입은 닭똥집처럼 생겨가지고는 뭐? 덜 익었어? 다 익었어. 색깔 안 보여? 사시야? 장사하느라 바빠 죽겠구만. 들어와서 행패야 행패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감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아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게 사돈한테 무슨 짓이야? 네가 와서 행패 부린 거야. 네가 기름 부은 건 괜찮고 내가 소스 부은 건 죄진 거야? 방순이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뜯어간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 1,000만 원이면 닭을 몇 마리 튀겨야 되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리고 여기에 전화도 하지 마. 장사를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꺼져. 아빠는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가게로 들어오니까 문 열어! 문 열어! 문 잠가. 라고 하셨어요. 손님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절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팔 쪽에 이도화상 입은 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아빠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라. 저 인간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빠 생각으로는 이혼했으면 좋겠다.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제 팔을 보시고는 아니 젊은 여자 팔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내 이 여자를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아빠가
됐어, 그만해. 내가 그 여자 얼굴에 치킨 소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치킨 소스 아까워서 어째?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 집에 있고요. 남편과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같이 못 살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신경도 안 쓰는 시어머니. 더 이상 상종하기 싫으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비루한 제 글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 다들 웃고 즐기느라 바쁜 것만 같은데 저는 이렇게 모진 마음 먹고 신세 한탄하게 되네요. 저는 올해 31살이고 남편은 36이 되었네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1년 조금 넘었는데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이 장난이냐는 소리 들었네요. 장난으로 결혼할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정 안 맞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야지 별 수 있나요? 남편이랑은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만났어요. 당시엔 같은 유학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고 더더욱 좋았던 것은 전공이 같았어요. 제가 공대를 졸업했고 석사과정도 나노 쪽 연구를 했고요. 남편 역시 서울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학에 고분자 쪽 석사까지 수료했네요. 저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나름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처진다는 소리 들어가며 반대 아닌 반대를 겪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오래전 일같이 아련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고 우린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무시무시한 시누이가 4명이나 있었고 그렇게 5남매 중 막내이자 장남인 남편의 집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니 꼭 반드시 처다이는 아들을 낳아라. 무조건 낳아야 한다. 저 소리는 아마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네요. 지금 남편과 저는 회사는 다르지만 기업체의 연구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연봉은 서로 엇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역시 집이나 혼수, 예식 비용, 토탈 각자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세세하게 적자면 너무 길어지니 요약하자면 우리끼리 간소하게 식 치르고 돈을 아껴서 집에 투자하자고 상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의 끔찍한 예단 요구에 더 이상의 절충이 어려워 저는 열이 받았었고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끝내는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전부 갖춰서 해드렸어요. 대신에 저 역시 쓸데없이 모든 걸 갖춰서 요구했고 받아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뭔가 틀어진 것 같네요. 시댁에 들어간 예단들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반상기 최고급 세트와 역시 최고급 이불에 은수저 10세트, 시어머님 모피, 시아버님 명품 지갑 벨트 세트, 시누이들 출가하신 분 명품 가방, 아직 미혼이신 분 명품 지갑으로 보내드렸고 시부모님 한복과 양장해드렸고 현물 예단 1000만원 드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남편과 저는 각각 모은 돈 1억원씩 하여 도합 2억원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1억원까지 받아가며 2억 6천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4천여만원으로는 혼수와 결혼 준비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때 양가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저런 예단을 요구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 결혼 준비하며 처음 다투게 되었었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 예단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네요. 도합 3천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 없던 예물을 요구했고요. 1캐럿 다이아 반지와 진주 세트, 순금 세트, 패션 세트 2종 추가하여 총 5종 세트 받았고 가방,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양장과 한복까지요. 양가 어르신들 한복 각각 150만원대 드리고 정작 주인공인 우리 부부는 40만원짜리 한복 입었네요. 한복 가게에서도 웃더군요. 정작 신랑 신부는 제일 싸구려 라인 한복을 맞추니 이때까지만 해도 애써 불쾌함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왕 하는 결혼 어른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과하긴 하지만 제대로 치르는 거고 저 역시 신부로서 로망인 예물 5종 세트 언제 또 받아보겠나 싶었어요. 저도 참 못된 게 3천씩이나 예단해드리고 정작 저는 됐어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둘째치고 일단은 남편과 제 사이는 너무 좋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애틋했고 좋았어요. 서로 직종도 취미도 성격도 입맛도 전부 다 잘 맞다 보니
트러블 생길 일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연애하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결혼 후 1년 3개월여 동안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야 했고 시누이들의 잔소리를 듣는 건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시댁에 가지 않았던 어느 주말에는 시누이들의 전화 때문에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안부조차 없이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 그래도 몸 좀 추스리고 집 한번 들여다봐라.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라. 며느리라고는 올케 하나뿐인데 벌써부터 부모님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본인들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외식하고 푹 쉬는 주말을 왜 나는 하나뿐인 아들내외라는 이유만으로 편히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시댁에 가서 시달려야 하는 건지. 저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들러서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왔고 식사를 안 하더라도 과일이라도 사서 얼굴 비추고 살았습니다. 지난 명절 때도 그 큰 살림에 며느리 덜렁 하나뿐이고 평생 살면서 공부만 했던 터라 살림 솜씨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일 잡다한 일 뭐든지 인상 한번 안 쓰고 열심히 배우려 했어요. 1년에 5차례나 있는 제사 때에도 제대로 앉아서 밥도 먹지 못하면서도 그 많은 설거지며 손님 접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네요. 그럼에도 돌아오는 건 넌 여태 그 모양이냐? 이래서 여자는 살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야지. 공부 따위 백날 해봐야 하나 소용없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저 그런 학교밖에 안 되는데 공부는 뭐하러 했냐?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와서 더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었는데 콕 깨었다. 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기름 냄새에 중독되어가며 전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분이 옆에 앉아서 하염없이 저 레파토리를 읊고 계시네요. 참다 이번에는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덕에 신랑이 참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나온 학교도 그리 나쁜 곳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했더니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구나. 왜? 듣기가 싫은 게냐? 네가 딴 데 가서는 네 학교 자랑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에서 자랑할 거리나 되냐? 학교도 찌질한 학교 나온 주제에. 이때 남편이 엄청 화를 내주며 중재에 나섰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수그러들었네요. 그리고 어제 일이 터졌네요. 명절 당일이었던 어제 점심상을 치우고 이제 친정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시어머님 오셔서는 네 시누이들 오는데 보고 가야지. 가긴 어딜 가? 작년 설날과 추석에는 결혼 후 첫 설날이고 첫 추석이니 일찌감치 친정에 보내줬지만 이제부터는 시누이들이랑 온 가족들 다 모이는데 빠져서야 되겠냐? 우리 방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누나들이랑 매형들이랑 어울리겠냐? 너무 황당해서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더니 전 가려거든. 너 혼자 가. 라면서 현관 쪽으로 저를 툭툭 밀쳤습니다. 진심인데 이때 정말로 저 속된 말로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왜 그래? 장인 장모님 기다리셔서 어서 가야 돼. 라면서 옷을 입고 추스르자 시어머니 갑자기 대성통곡. 이런 법이 어딨냐?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냐 셋이냐? 아들 하나 겨우겨우 늦둥이로 낳아 곱게 키워놨더니 뻔때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는 애 버르장머리를 이렇게 퍼려놨네.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안 돼. 라면서 주저앉아 우시네요. 진짜 우는 건지 우는 척 소리만 지르는 건지 저 정말 참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런 모진 소리 듣고 화가 너무 났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더 이상 간과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물론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의 자존감까지 깎이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대뜸 가려거든. 너 혼자 네 집 가라. 아니 그거 말고 언제까지 그런 말 계속 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 없을 때 저에게만 그런 모진 소리 하시길래 기분이 나빠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있어도 서슴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어머님도 습관이 되신 것 같고 더 이상은 저도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냐? 내가 방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요? 저는 어떻게 컸는지 아세요? 저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에요. 반반 결혼에 다른 여자들 하는 거 이상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서울대 나오셨어요? 저도 이름 있는 학교 나왔고 이 사람하고 연봉 비슷해요. 서울대가 밥 먹여줘요? 어머니는 저만 욕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시네요.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랍니다. 시아버님은 그만 좀 하라 하고 시어머님 한마디씩 계속하시고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고 저는 극도로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도 안 나네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그 아수라장 난리법석인 와중에 저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이성을 추스리고 어머님께 차라리 제가 이혼이라도 해드려야겠나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라고 당돌하게 내던졌습니다. 어른들은 단순히 제가 내뱉은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에 괘씸하고 대바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에서 저는 도대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서든 아니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불현듯 들었던 제 생각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시어머님은 결혼이 장난이냐?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차저차하여 남편이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지만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고 남편도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는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눈치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는 대답도 안 괜찮다는 대답도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 좀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방에서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결혼이 장난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이 이런 거라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저와는 무척이나 맞지 않는 제도임에는 확실합니다. 이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1년 동안 앞만 보며 공부했고 비록 서울대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학교 학과를 선택했고 역시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잠 쪼개가며 연구실에서 시간 체크해가며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한 달 20만원 조금 넘는 월급 비스무리한 연구비를 받아가며 그렇게 졸업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노력해왔는데 그 모든 걸 부정당하는 느낌이 화나고 기분 나쁘고 무엇보다도 잘 키워주신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에 서투르고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혼내신다면 당연히 새겨들어 마땅하고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일삼고 조금 싫은 내색이나 자리를 피하려고 요령을 쓰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4명이나 되는 시누이들도 너무 버거워요. 우리 부부 잘 살려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지옥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진작에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몰랐으니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제라도 깨달았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는 살아갈 용기가 없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벌어 혼자 사는 게 속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혼이 쉽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네. 의외로 이혼하는 거 별로 두렵거나 걱정되지가 않네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결혼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남편은 사랑하지만 남편의 모든 걸 사랑하지는 않나 봅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모진 소리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5남매의 늦둥이, 막내이면서 장남인 남편과 계속 함께 산다면 죽어도 끊을 수 없는 시어머니과 시누이들과도 계속 함께 해야겠죠. 제가 1년 3개월 동안 참아온 것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였는데 참 희한하게도 앞으로도 참고 살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자존감 떨어지고 불쾌한 기분을 매번 마주하면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더 심한 일, 더 힘든 일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 역시도 모든 일들을 다 적지 않았을 뿐 여러 가지 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보니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이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런 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남아있네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노라 자신하며 결혼을 꿈꿔왔는데 이제는 그런 꿈을 꿀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참 막상 해보니까 웬만한 건 참아지기도 하고 견뎌지기도 하는데 나 같은 마음 좁은 사람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렇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혼 역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웃긴 게 쥐도 아들 못 낳아서 줄줄이 비엔나로 애 낳아놓고는 며느리는 시집 오자마자 한 방에 아들? 그 집 전화번호가 뭔가요? 대신 전화 좀 해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혼을 안 하신다면 아들만 보내드리세요. 본인은 그냥 친정 가시고요. 올가미 같은 일하고. 혼인 파탄으로 이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본가의 폐악질 부당함을 알 텐데 당분간 본가의 연을 끊고 살자에 동의한다면 이혼 보류하시고 안 된다면 이혼하세요. 유학에 외국서, 자격증 직장까지 힘차게 다니던 내 친구가 그러더이다. 시집이란 존재는 논리가 통하긴커녕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며느리란 이유로 부당하게 백치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곳이라고. 잘 생각하시고 타당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관두는 게 최선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더 나아질 것도 아니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님의 정갈한 성격이 보입니다. 응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님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잘 해결되기를 바래요. 그 정도의 학벌이 수준 안 맞는다고 하시는 거 보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들으실 듯 하네요. 시누이들까지 있으니 말이에요. 시누이들도 참 못됐네요. 보통은 님을 챙겨줘야지 동생을 챙겨주다니. 답도 없는 집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도 없고 자기 앞날이 창창한 모 같으니 이혼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위에 시댁이랑 연 끊겠다고 하면 보류하라고 하시는데 전 반대입니다. 아들 낳기 위해 딸을 4명이나 낳은 집입니다. 연 끊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시모가? 신우가 4명에 시모까지 여자가 자그마치 5명인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이팅! 글이 일단 눈물이 맺히네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이혼이 여자에게 손해인데 힘내세요. 아직 새 출발하기에 늦지도 않으셨고 그런 썩은 집안에 있다가 마음만 황폐해지겠어요. 고생하고 그동안 힘드셨던 거 꼭 보상받기를 바래요. 그냥 이혼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심정 이해 가고요. 다만 부부 사이는 좋다니 이혼까지는 안 가보도록 대화를 해보시고 시댁과 거리를 두시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만 시집을 어려워해야 하는 게 아니고 시집도 며느리를 어려워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번에 만만한 며느리 아니라는 거 보였으니 좀 더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해요. 아무리 흔해졌어도 이혼녀 딱지란 게 주위를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집에서 누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남편하고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의논해보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이 온전히 님 편이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결국 길은 정해져 있겠죠. 힘내세요. 불행한 결혼보다는 행복한 돌싱이 낫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도 이 상황에선 큰 축복이네요. 어느 며느리가 들어와도 저 집안은 사람 잡아먹을 집안이네요. 남편분이 똑똑한 척하면서도 중지 하나 못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네요. 남편분께 댓글들 보여주시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단 시댁은 연 끊는 걸로 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란 인간들 이혼한다 하면 분명 더 좋은 여자랑 새장가 가라고 더 좋아라 할 겁니다. 만약 이혼하면 위자료 챙기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전화 오는 거 다 녹음하세요. 다른 버전. 그놈의 서울대 정말 지긋지긋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해요. 학교도 찌질한 학교 나왔다는 둥 막말을 하시네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참다 시어머니한테 퍼부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에요. 반반 결혼에 다른 여자들 하는 거 이상으로 다 했어요. 남편과 저 각각 모은 돈 1억 원씩 도합 2억 원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1억 원까지 받아가면서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4천여만 원으로 혼수와 결혼 준비에 사용했어요. 하나도 도움 안 받고요. 거기에 반상기 최고급 세트와 역시 최고급 이불에 은수저 10세트, 시어머니 모피, 시아버님 명품 지갑 벨트 세트, 시누이들 명품 가방 명품 지갑에 시부모님 한복 양장에 현물 예단 1,000만 원까지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름 있는 학교 나왔고 이 사람하고 연봉 비슷해요. 서울대가 밥 먹여줘요? 어머니 서울대 나오셨어요? 방순아, 아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는 저만 욕하시는 게 아니라 절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시네요.
서울대 나오나 다른 대학 나오나 연봉 똑같으면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서울대 지긋지긋해요. 서울대 근처도 안 가보셨으면서 참 너무하시네요. 방순아, 엄마 서울대야. 뭐? 대학원까지 나오셨어. 뭐? 아, 그래? 다음 사연입니다. 오늘 이혼 서류 접수했네요. 상대방이 이곳을 자주 보는 편이라 직접 말하고 싶지도 않아 글 올립니다. 가끔 이곳을 들어오는 당신이니까 이 글을 볼 거라 생각해.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은 사과를 안 한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려 하지 않으며 모든 걸 어떻게든 내 탓으로 돌리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나에게 너무 많이 줬다는 거야. 이제 나는 날개를 달진 못해도 짐을 내려놓고 좀 더 가볍게 살아가려 해. 다신 붙잡지 말아줘. 당신에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너무 사무치는 것들, 평생 치유되지 못할 것들을 얘기해줄게. 내가 둘째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세 번째 유산을 했을 때 그 세 번의 유산 동안 제대로 된 몸조리는커녕 인스턴트 미역국 한번 당신에게 못 얻어먹었어. 특히나 세 번째 아이는 변기에 쏟아진 모습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지. 늘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어. 하지만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걸려온 당신 친구의 전화. 핸즈프리로 받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화에 둘째를 유산한 친구 부인을 너무나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며 너무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주던 당신의 모습에 난 당신에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난 맏며느리로서 잘하려 노력했고 명절이면 함께 고생하는 게 싫어서 혼자 음식을 다 만들어 시댁에 가서 기분 좋게 나눠 먹었지. 그 대신 음식 먹고 남은 시간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러 가거나 했어. 아직 아기가 어린 막내 동생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가 어리니 힘들게 시댁에 미리 오지도 말고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는데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는 말에 막내 시동생의 카톡은 우린 아이가 어려서 못 가니 영화표로 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표까지 사서 보내냐고 하니 당신이 그랬지. 공평하게 회비내서 음식 차리고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럼 공평하게 음식도 똑같이 나눠서 할까? 라고 하는 나에게 그랬지. 그건 당연히 네 몫인데 생색내지 마. 밤새 음식 만들고 명절 근무까지 하는 나에게 눈꽃만큼도 고맙지 않았어? 그래서 명절에 퇴근한 내가 먹을 음식 하나 안 남기고 니들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먹은 거야?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불안해하는 내게 당신이 했던 말. 어쩌면 이 말이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내게 일깨워준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 나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자의가 아닌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어. 당신이 도와줬지. 그래, 도와줬어. 도와준 만큼 생활비를 덜 주는 선에서 말이야. 그리고 며칠 후 받은 암진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 번째 암진단에 굳건히 지켜오던 내 맘도 버티기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내게 당신이 했던 말. 나는 네가 돈 문제를 만들어서 널 위로해줄 마음이 안 생긴다. 나라는 여잔 고작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에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만 주면서도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당신. 난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당신에게 불평을 하는 대신 공부하고 일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일을 저지른다고 표현하더라. 연봉 8천을 넘게 받는 사람이 생활비 150을 줬다면 누가 믿을까? 관리비 30만 원에 핸드폰 요금, 차기름값, 보험료 나가면 아이들 옷 한 벌 못 사주는 돈. 내가 일해야 내 자식 옷이라도 한번 사입히고 입에 먹고픈 거 하나라도 넣어줄 수 있는 걸. 임신과 육아로 일을 잠깐 쉬었을 땐 친구 결혼식도 돌잔치도 축의금이 아까워 못 가게 했던 당신이잖아. 생활비조차 현금이 아닌 카드로 주고 싸우고 난 뒤엔 늘 카드를 돈 한 푼씩 신고를 해서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결혼할 때 돈 없어서 결혼 반지도 못 나눠 꼈지만 불만 없었어. 그런 쪽은 관심도 없었고 나중에 하면 됐었으니까. 열심히 살면서 집도 마련했고
먹고 살만해서 반지 하나 하고 싶다니까 아직은 사치라고 했던 당신이 막내 시동생 결혼 때 예물할 돈이 없으니 현금으로 써달라는 당신 동생의 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예물비를 보내주더라. 서럽게 울었다. 나에겐 사치인 것이 누군가에겐 저리도 당연한 거구나 싶어서. 우리 엄마와 밥을 먹게 되면 늘 가던 3,500원짜리 칼국수집. 우리 엄마도 맛을 알아. 좋은 곳도 알고. 당신 아버지와 당신 동생들이 가던 그 비싼 뷔페도 갈 줄 알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먼저 면회 가자고 해본 적이 없지. 내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한 번 간 그날은 좁다며 밖에 나와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봤고, 돌아가시고 병원비 정산할 때 형부나 제부에겐 너무 당연했던 병원비 정산. 그것도 우리가 가장 어렵게 산다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우리가 내고 큰 돈은 형부와 제부가 다 정산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가족들끼리 매달 모으던 돈 3만 원을 2년 동안 안 내던 당신. 자기네 집 돈은 자동이체를 해놓고 말이야. 쓰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스쳐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곁에 있었던 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이고,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어느덧 다 커버린 내 아이가 그러네. 엄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만 희생하고 아빠 감정 쓰레기통도 그만하고 다 이해하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려 하는 거야. 마음을 돌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막상 마음을 다 잡고 나니 어쩜 일이 별게 아닌 건지. 이제 우리 다신 엮이지 말자. 내가 지은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면 이 정도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은 것 같아.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추가 글입니다. 많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 올린 글에 응원도 주작이라는 욕도 많아 놀랐습니다. 이런 글을 주작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런 소모를 하는지 주작이라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판을 가끔 보는 걸 알게 된 건 한 번씩 기사화된 부분을 얘기하다가 자기도 네이트판에서 봤다고 얘기하길래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모두 슬프고 힘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기쁘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치죠.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가 응원해주는 만큼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10년 전에 한번 이혼을 하고 반년 만에 찾아와 변하겠다며 용서를 비는 남편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복했고요. 하지만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늘 이혼은 싸우면 먼저 언급했던 것도 상대방이고, 몇 번 가정법원까지 갔다가 마음을 돌리고 온 적도 있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지 웬일로 상대가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양육비도 합의를 해주었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도 매매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나 기여도가 법적으로 너무 명확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온전히 저의 힘으로 꾸려나가다시피 했던 살림이라 경제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에 불신이 들면서 공부도 병행해 학위와 자격증도 홀로 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놓은 상태이고요. 이혼 후 연금 부분도 분할 신청할 생각이고요. 주변 도움 없이 당당한 싱글맘으로 아이 잘 키워내려 합니다. 3,500원짜리 칼국수 글을 보시고 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신랑보다 많이 벌 때도 많았고, 물론 제가 저희 엄마 영양도 보내드리고 만난 것도 많이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딸된 맘으로 내 남편이 내 부모 존중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맘 좋은 저희 엄마 그죠? 난 국수 좋아해. 뷔페 뭐 먹을 게 있어? 생일 때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하시며 드시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헛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원가정 분리가 안 되어서 생활비도 잘 안 주고 맹목적인 편들기에 힘들었고, 최근에는 그저 본인의 목표만을 향해 사느라 쌓이는 스트레스를 제게 풀었던 거.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아빠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양육을 온전히 저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주말부부 정리를 원했으나
그 또한 반협박으로 회유한 거. 여전히 부부임에도 부부가 아닌 남보다 못한 상대로 저를 대한 것에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전 그래서 언급했듯 가장 큰 사과를 하지 않는 거. 어쩌면 그 사과만 진심으로 잘해줬다면 더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혼 후에도 인연을 이어나갈 만큼 고마운 동서와 시큰어머니가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얻었고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고 아픈 만큼 성숙해졌으니까요. 사는 동안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지만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한 시간도 많았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 50도 안 된 나이에 이제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초긍정 멘탈이라 잘 웃는데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지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젠 절 놓지 않고 절 위해서 살아보려 합니다. 수술도 잘 됐고 다행히 초기암이라 추적 검사만 5년간 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대충 읽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쓰니 힘내요. 제발요. 꼭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 글엔 그 누구도 앞을 달지 말기를. 이혼 축하드립니다. 그 모진 일과 푸대접을 견디면서 미치지 않고 맨정신이라니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들과 살아야 하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꼭 챙기시고 더 단단하게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님 남편은 이혼 쉽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편의 모습은 그나마 순한 모습이고 이혼 신청을 한 순간부터 악랄하게 굴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내려가며 내 이야기인 줄. 둘째 가지를 애쓰다 어렵게 가졌는데 8주까지 심장이 안 뛰어서 병원에서 그러더라. 자연 배출 기다리던지 약을 먹어 밀어내던지 수술로 긁어내던지. 선택종이 들고 병원 커피숍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줄줄. 의사가 설명할 땐 무덤덤했는데 옆에 앉은 남편은 커피만 먹고 아무 말 안 하더라. 일단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못 먹겠고 일주일 기다리기로 했다가 새벽에 혼자 여자들은 알 거다. 뭔가 나오려는 느낌. 혹시나 그리고 차마 변기는 안 될 듯해서 쪼그리고 앉아 힘주고 내 손으로 받았다. 혼자 펑펑 울었던 새벽. 그 후 임신은 됐지만 자궁의 임신. 연달아 2번, 왼쪽은 미리 발견, 수술로 나팔관 절제. 오른쪽은 너무 이른 주수라서 예상 못하다가 나팔관이 터지면서 응급차 타고 의사가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다더라. 배 안에 가득 찬 피를 빼고 수혈받아 중환자실 일주일 있다 기적으로 살아나왔고 임신은 불가. 첫 애 낳고 혼자 산후조리했고 3번 유산 및 수술했지만 조리 그런 거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는, 아니 못하는, 안 하는, 모르겠다. 시댁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이혼은 여러 번 입에 담았지만 9살 유일한 아들내미 아빠랑 살고 싶고 엄마도 함께 살고 싶다고 부탁이 아닌 간청한다. 44. 나는 능력도 재산도 든든한 친정도 없어서 싸울 수도 없고 남편은 아이를 두고 나만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내 아이는 울고 내 손길이 필요치 않을 때쯤이면 그땐 또 너무 늦을까 매일 혼자 힘겹게 지낸다. 저도 나이 40에 이혼해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처음 두렵고 힘들었지만 딱 3개월 지나니까 털어지더라고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혼하고 지내다 보니 왜 진작 결단을 못 내렸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성인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제 생활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참고 살았다면 하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과 어거지로 살기에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건 불행이죠. 암튼 화이팅입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먹을 것 같고 차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집 문제로 결혼하고 한 6개월 시댁 합가했는데 시어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맞벌이입니다. 전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서 아침 저녁을 꼭 먹었어요. 근데 항상 밥을 다 차리면 시어머니가 요리한 거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게 했어요. 본인은 자칭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가족들이 먹은 밥그릇, 국그릇, 수저, 컵접시 등은 당신 본인이 설거지를 할 거라며 개논리를 펼쳐도 참았어요. 최대한 빨리 한다 쳐도 뭐 냄비, 후라이팬 같은 것들, 조리도구, 도마 등등 은근히 많아요. 최대한 빨리 한 날도 식구들 밥 반 이상은 다 먹어가고 있고 시아버지랑 남편은 밥을 빨리 먹어서 거의 다 먹을 때도 많았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먹고 하지 왜? 라고 짓거렸고 시간이 좀 지나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계란찜 긁어먹고 밑에 국물 남은 그릇에 밥을 퍼서 주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당하면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 보여서 그랬어. 라는 개소리를 하며 변명을 하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냐? 미안하다. 라네요. 남편한테 말을 해도 조금만 참으라고 앞으로 1년 안에 분가하니까 분란 만들지 말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지도 지 엄마가 심하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저요? 설득당한 거 아니고 참았던 거예요. 나는 어머니 저러는 거 참고 못 산다고 허구한 날 애애거리는 남편한테 당신이 해결점을 찾거나 어머님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애 같지 않을 거라고 이런 집 이런 할머니 이런 아빠 밑에서 내 자식들 크게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매일매일 남편이 보는 앞에서 피임약 먹었어요. 그래도 한마디 못했어요. 지 엄마한테도 한마디 못하는 남잔데 심지어 논리 있는 말 행동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한테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만 말하겠다고 2번까지만 말하겠다고 했어요. 딱 2번까지가 내 인내심의 한계라고 그 이후에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언제까지나 방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알았어 끄덕끄덕거리던 남편. 그리고 그 2번째를 합가 4개월째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번째 폭발하는 날이 왔네요. 대략 6개월 차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제가 3번만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당한 느낌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이혼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카운터를 한 거예요. 내 생일에 소고기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명분상 미역을 사와서 내가 끓이고 설거지하고 나니 또 소고기는 없고 고기 냄새만 나는 미역국을 시어머니랑 같이 앉아 먹는데 해놓은 잡채는 버섯, 당근, 시금치만 남았고 불고기엔 파랑 양파만 남고 내 밥을 불고기 남은 국물에 당신 침 묻은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먹으라고 내 앞에 쓱 끌어다 놓는데 생일이라 그랬나? 진짜 기분이 뭐 같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려나?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는데 친정부모님이 대접한다 해서 식당 예약을 했어요. 워낙 친정시댁이 가까워요. 장차 들어갈 신혼집도 가까웠어요. 그날 저녁에 밥 먹는 자리에서 다 터뜨렸어요. 분명 애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우리 친정부모님 만날 때마다 소식이 없네요. 이 말을 꼭 빼먹지 않고 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나한테 아직 소식 없지? 라길래 물 타서 다 말했어요. 사실 저희 피임해요. 말을 트자마자 다들 입 딱딱 벌어지시고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뒷목 잡고 남편은 옆에서 툭툭 치고 있고 그래도 다 퍼부었어요. 그간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건 예의도 도리도 아닌 것 같아 남편 통해 매번 말했어요. 그치만 나아지는 건 전혀 없었죠.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으로 저한테 박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나 아버님께 먹다 남긴 반찬 국물이나 그릇에 밥을 담아주지는 않으셨잖아요. 삼계탕을 끓이면 항상 저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했고 제육볶음 하나를 해도 양념에 밥 비벼서 먹었어요. 외식이라도 하면 저는 고기만 굽다가 나중에 된장찌개에 밥 먹고 하다못해 뷔페를 가도 어머니 드시지도 않는 샐러드 가득 담아오셔서 한두 입 먹고 제가 다른 거 먹으려 하면 아깝다며 저보고 드시라 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동안 5kg가 빠졌어요. 이건 어머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죠. 이건 내 남편 잘못이 더 커요. 여러 번 말해왔고 또 매일 봤으면서 방관해왔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크는 게 두려워서 남편한테 말하고 피임해왔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더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아빠 너무 속상하셨는지 미친 집구석이라고 뒤집기 일보 직전 시어머니가 아니 넌 하는 순간 우리 아빠 누구 보고 너냐? 누가 여기서 너냐? 라고 소리치시고 시아버지? 원래 참견도 관심도 없으셨지만 당신 부끄러운 건 아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 쉬며 술이나 들이키고 있고 엄마는 멍하시다가 아빠 소리 지르는 거에 놀랐다가
정신 차리고 말리는 듯하다 말없이 우시고 저런 사람들하고 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라고 노발대발하시는 아빠. 우리 아빠 지금은 사정상 집에 계시지만 해병대 준장까지 하셔서 성격 장난 아니신데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무릎 꿇리고 내 딸이 니한테 얼마나 잘하고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내 딸한테 이러냐? 난 내 딸 네 그 집에 못 보내니까 이혼을 하든 네가 짐 싸들고 들어와. 그래서 친정에서 5개월 살고 신혼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편 친정 살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개고생하고 분가할 때 결국 나한테 미안했었다고 같이 맥주 한잔 하다가 울면서 사과하네요. 지금도 집안일 거의 80%는 남편이 다 해요. 내가 한다 해도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며 지가합니다. 뭐 그 뒤로는 시댁에선 우리 집 무서워서 연락도 잘 못해요. 지금 돌 앞둔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손주도 딱 2번 보여줬어요. 연락 와봐야 뭐하니? 별일 없니?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애기는 어떠니? 벌벌 깁니다. 아직도 우리 아빠는 시댁이랑 나랑 얼굴 절대 안 보는 줄 아세요. 명절에도 일체 가지 말고 그 집에서 연락 오면 바로 말해. 썩은 집안 같은 이라고. 라면서 2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부들부들 하세요. 너무 참지만 말고 다들 터트릴 땐 터트리고 제발 우리도 소중한 부모님, 딸 자식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댓글입니다. 밥도 못 먹게 일 시킨 건 시어머니지만 음식 찌끄레기만 남기고 긁어 처먹은 건 남편 시아버지인데 고작 양가 식사 자리에서 터트리고 자기 아버지가 큰 소리 좀 내고 남편 혼내고 친정살이 몇 개월에 분가하고도 살림 잘한다고 엄청 사이다 먹은 듯 말하는 게 황당. 글만 봐도 아예 인간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는데 자기는 나름 똑부러지게 굴었다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 신기하네. 이혼이 쉽냐? 저렇게 개선된 것만 해도 난 박수 치고 싶다. 아니 결과도 좋고 본인이 속 시원하고 행복하다는데 참 위에 베풀 이상하네요. 그럼 남편도 시댁도 갈아치워야 사이다인가요? 글쓰님 글 읽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남편도 지도 눈칫밥 얻어먹었으니 느꼈겠죠.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걸 알아주는 남편 좀 모질하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해병대 아버지가 계신다면 좋겠네요. 부러워요. 생일날 양파 찌끄레기 남은 불고기랑 미역국에 속에서 부글부글. 설거지 하나라도 줄이라는 심보밖에 안 되네요. 먹다 남은 그릇에 밥을 퍼주다니. 시어머니 성격이 악하고 강자에게 약해지는 성격이니 끝까지 너무 가까이 하진 마세요. 아니 어떻게 먹으면 잡채에 고기가 하나도 안 남고 면만 달랑 남지? 엄청 뒤적거리면서 골라 처먹은 건데 시부랑 남편 식습관 겁나 더럽네. 시모가 남은 반찬에 비벼 먹으라고 총대 맨 거지 사실 시모보다 시부랑 남편이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먹고 각자 자기 부인들에겐 찌끄레기나 먹으라고 남긴 거 아니냐고. 지 부인 엄마한테 잘하는 짓거리다. 오히려 난 시모가 불쌍하네. 평생 남편이랑 아들한테 그런 취급당하고 살아서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 된 그런 처지 아닌가? 그렇다고 시모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못했지. 근데 여기서 쓴이는 시모만 욕할 게 아님. 오히려 시부랑 남편을 욕해야 함.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먹었으면 잡채 같은 요리에서 고기만 골라 처먹냐? 이거 이해해요. 전 개인적으로 찬밥 싫어합니다. 친정은 끼마다 먹을 만치만 밥을 해요. 누구든 일찍 온 사람이 밥을 해서 새 밥으로 먹는데 시댁은 안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밥을 그냥 먹어요. 냄새가 나요. 하루는 시댁에서 5일 정도 지난 밥과 냄비밥을 하셨는데 시아버지 도련님 신랑은 새 밥을 주시군 저에게 냄새나는 밥을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화를 낼까 울까 고민하는데 신랑이 잽싸게 자기 밥하고 제 밥을 바꿔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왜 밥을 바꾸냐고 화를 내시니까 남편이 엄마, 나는 처가 가서 찬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처가에서 대우와 존중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방순이한테 찬밥을 주네요. 말로는 귀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차별하시는 거 아는데 사람 사는 것 중에 밥 가지고 이러는 거 제일 치사한 거예요. 아마 내가 방순이 찬밥 먹이고 집에 가면 방순이는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방순이도 처가에선 엄청 귀한 딸이에요. 엄마도 방순이 딸 같다고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하고 나선 도련님 보고 네가 찬밥 먹고 엄마 새밥 드려.
라고 하곤 밥 먹더라고요. 그 뒤론 저 찬밥 안 주세요. 밉긴 하시겠지만 신랑이 제 편이라 함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분이 맥주 한잔하며 눈물 보였으니 그나마 시댁 얼굴 조금만 보고 사는 거죠. 신랑이 내 입장 한번 생각해주고 마음 알아주고 하는 거 당연한 건데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독립한 집에서 가사 분담하며 산다니 오랜만에 사이다네요. 정말 생일날 지옥 탈출하셨어요. 생일날 터트린 얘기 읽다가 나도 눈물 날 뻔. 그냥 이렇게 신랑이랑 애기랑 세 분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콩달콩하게 사는 건 그렇다 치고 보양 떡볶이 해달라는 남편 캐비어, 푸아그라, 트러플, 산삼 떡볶이 해달라고? 멱살 잡고 이혼합니다. 아따 겁나게 비싼 떡볶이구만. 좋은 거 다 넣었네. 근데 이렇게 재밌는 사연을 아직도 안 본 사람이 있어? 설마 없겠지. 아직 안 봤으면 지금 봐야겠네.